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 이기로입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되든 간에 투자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이면서 현실감 있게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너무 아주 어려웠었죠. 근데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살아날 거냐? 토끼처럼 좀 빵빵 뛰어 오를 수 있겠냐? 뭐 이런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다들 예상은 하겠습니다만은 침체되는 요인이 너무 많죠. 그래서 경기 변동 요인을 우선 살펴보면은, 금리가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미국 금리가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내리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또 설사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인상된 부분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자재 값 엄청 많이 올랐죠.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이 시멘트라든가 뭐 많이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그 인플레이션 기조는 또 어떻게 될 건가? 또 주택 주식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 버렸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경제를 분석하면 됐는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를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 또 파악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많이 이제 많이 작아졌지만, 또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또 많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도 아직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2023년 변동 요인들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서 또 변동 요인은 뭐냐? 뭐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된 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사실 그동안에 아주 초저금리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수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인상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첫 번째로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큰 침체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뭐 한 30% 이상 이렇게 떨어졌죠. 이거는 뭐 정말 작년 재작년에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급상승한 만큼 아주 단시간 내에 또 많이 폭락을 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또 폭락도 30%가 내렸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 주택 그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아주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방은 뭐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이 또 큰 폭으로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폐업하는 업소가 많다고 그럽니다. 뭐 거래가 없으니까 뭐 전기값, 뭐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취임하면서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미분양 증가되고 뭐 폭락하는 상황에 지금 주택을 공급 270만 가구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기 요인이 주택 공급이 270만 가구다. 그 다음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규제 완화와 해제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게다가 부양 정책까지 또 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요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또 뭐냐?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보지만 비슷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던 게 좀 인하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반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인하가 아니고 소폭 인상이 된다든가 인상되는 상태가 정지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승률이 인하가 돼야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또 거래량이 또 증가되는 시점이 반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4만 가구, 5만 가구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 아니라 감소할 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게 되면 떨어지거든요. 감소할 때가 또 반등 요인이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 해제는 뭐 당연히 하는데 1월 달에 이제 또 규제 완화를 또 한다고 또 이미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또 부양 정책을 쓰겠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또 반등하는 시점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요인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은 그럼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거 아주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생각하면은 판단이 좀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절벽인데 거래가 되지를 않죠. 거래 절벽이 지금은 별거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가 인상 기조가 좀 정지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뭐 하반기가 돼야 금리 인상이 이제 정지가 된다는 그런 전망을 많이들 하는데,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정지가 돼서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야만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돼야 되고, 또 미분양 가구 수가 또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떤 감지가 신호가 될 때는 이제 집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신호들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면은 그런 것이 하나의 타이밍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2023년을 내 집 마련에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사면 좋으냐, 이러한 근저에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고, 또 상가를 사는 것도, 또 빌딩을 사는 것도 다 투자인데, 이러한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죠.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만은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의 원칙. 일단 투자를 하면 안전한 상황에서 투자가 돼야지, 올라가는 타임에 투자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그럼 더 떨어지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30% 이상 빠졌다는 거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또 수익성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또 황금성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할 때도 삼성전자만 투자해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LG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또 IT 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산을 하는 게 기본이죠. 모든 투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을 하셔라. 분산이라는 거는 1억이면은 1억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또는 5천만 원 나눠서 3억이면은 또 1억, 2억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은 모든 투자의 또 기본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역세권 투자가 또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동산이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딩 어떠한 부동산이든 역세권, 역을 끼지 않으면은 가치를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 역도 있고 신설역도 있는데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은 기존 역보다는 신설역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역을 끼는 건 기본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주기는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경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반복이 됩니다. 항상 침체와 회복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계속 내려가지 않고 어느 순간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 그거는 별거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체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저렴할 때 사서 올랐을 때 이제 파는 건데 주식도 뭐 저렴할 때 사고 또 올랐을 때 파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똑같죠.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 부동산은 침체기에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은. 주식도 침체기에 투자해야 되죠. 예. 그저께 이제 배당 기일에 맞춰서 투자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식 같은 경우. 그러면 그 기일이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침체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할 시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침체기에도 인터벌을 두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침체기를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때냐, 아니면 내년 1월이 더 떨어지냐, 5월이 더 떨어지냐, 6월이 이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인터벌을 두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주식을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부를 투자하고 또 내년에 뭐 1, 4분기에 좀 투자하고 2, 4분기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저점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침체기에 투자하는 게 맞고 간격을 띄워서 인터벌을 두고 투자하게 되면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침체기가 지금 이미 시작이 돼서 길어지는데 사실 그 부동산, 특히 그 주택 같은 경우는 7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올라가는 기간이 길면은 내려가는 기간도 길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길이가 나갈 거냐 하는 거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L자형으로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2023년에는 더 침체가 되고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2024년도까지 갈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L자형으로 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요거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언제까지 고금리가 정지가 되고 인하가 될 거냐, 이거 지켜봐야 되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쯤 이게 휴전이 되고 끝나게 될 거냐, 이러한 경기 변동 요인, 이것이 있는데 2023년에는 이런 것들이 하반기 정도에는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나 이런 건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의 해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제되고, 근데 해제만이 아니라 해제해서도 부동산 그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또 부양정책까지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상이 아니고 뭐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23년 투자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가? 집은 언제 사는 게 좋은가? 또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궁금하죠. 보면은 주택 실수요자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들어가서 산다든지, 실수요자들은 하반기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많이 떨어진 곳을 급매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매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는 가격이 많이 오르든 안 오르든 일단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미 3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30% 고점에서 사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정도, 꼭 하반기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제 내년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보면서 하반기까지 보면서 전문가와 반드시 뭐 자기 의견대로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하고 대화를 해서 내년에는 주택 장만을 하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플레 시기에는 가장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물을 사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빌딩 뭐든지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기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체기에 투자를 했는데 요게 L자형으로 침체기가 조금 간다고 해서 팔면 안 되죠. 그래서 회복기까지 기다리시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 대책을 그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때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부자들은 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봤죠. 그래서 그때를 벤치마킹 하면은 오히려 어떤 분들은 IMF나 2008 금융위기보다 지금 이 복합위기가 더 힘들다, 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많거든요. 지금 건설업체는 오늘도 신문 보니까 한 30개 업체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하는 분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침체기를 투자의 큰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부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제가 제시를 하고, 아주 그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경제 흐름은 호황과 침체가 반복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리고
호황이 있으면 침체기가 있고 이건 아주 기본이고 역사죠, 역사. 이걸 뻔히 알면서 대부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실 예전에는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이 내려가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주식으로 봐도 한 3,000포인트 간다 했는데 2,200 후반대로 지금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침체기를 많이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가 끝인데,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전부 수익을 많이 부동산에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